지금 우리 주식은 송프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도 7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슈퍼위크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당히 기대되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기대라기보다는 위협적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중요한 국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해당 슈퍼 위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시장 사항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0.46, 나스닥 지수는 0.64가 하락을 했고요. 일단 파키스탄과 중국이 주도하면서 미국과 이란에 대해서 평화협상을 재개하는 부분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상호간에 물리적으로 공격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이슈의 재개 검토가 증시의 충격을 다소 완화시켜준 요인이 됐고,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국제 유가였습니다. 잠시 뒤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AI 비용 지출 이슈가 역시나 좀 발목을 잡고 있다. 구글과 테슬라 주요 기업들이 높은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내 현금 잉여금이 없다라는 측면이 시장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기술주 섹터의 전반적인 혼주 양상 속에서 나스닥의 하락세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 부분을 보면 유가가 오랜만에 조정을 다시 받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 현재 83불까지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직전 서로 간에 이제 물리적으로 공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이후 오버슈팅이 걸리면서 100불을 바라봤던 국제유가가 일단 내려왔다라는 것에만 해도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왜 이 시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는 결국은 전 세계가 마찬가지겠지만 이 100불이라는 이 선이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입니다.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마지노선일 수도 있고 또 추세적인 마지노선일 수도 있는데, 해당 마지노선적인 영역을 넘어섰을 때 부담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움직임이 제한을 하는 정치적 발언들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뭐 미국도 지금 상황에서 100달러를 넘겨서 날아가 버리면 본인들도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방어적인 데에 동의할 수밖에 없고, 이란도 막말로 얘기해서 기름 못 팔아먹으면 죽는 건 똑같으니까 역시 동일하게 관점 유지하는 것이고, 파키스탄, 중국 모두 다 매한가지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이익이 맞는 선이 바로 100불이다.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되겠죠. 국제유가가 100불을 넘어설고 있으면 이거 좀 심각하구나. 100불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이거 좀 골치가 아프구나 라는 점을 기억하면 되고, 100불 언더에 있으면 그래도 조금은 살만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중요한 기점에서 파키스탄과 중국이 좀 나서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합의의 하자는 구경도 못 해봤고요. 분위기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측면을 통해서 일단 미국과 이란이 반응을 하였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시세의 중심에 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항상 존재하고 있고요. 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7% 가까운 조정을 받았고 샌디스크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반도체 쪽 섹터들은 제가 잠시 뒤에 창신 메모리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좀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왔습니다. 어느 한쪽도 속 편한 구간이 없고요. 어느 한쪽도 마음 편하게 지금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다른 중국을 제외한 뭐 아시아 쪽이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일본을 통해서 반도체 쪽, 특히 이제 대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좀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여전히 낮은 임금, 상대적으로 낮죠.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기술진들이 대부분 미국 주요 대학에서 석박사를 하고 오신 분들이라는 거죠. 대부분 거기서 석박사를 하고 오신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술력도 만만치가 않다라는 게 가장 키워드입니다. 최근에 만들고 있는 중국에서 만들어낸 AI들 봐보십시오. 결국 이제 거기에 연계돼서 나타나고 있는 증상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가 공세까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는데 이 반도체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이라든지 테슬라 등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공장을 짓기 위해서 쓰고 있는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을 이제는 떠안기 시작했다. 떠안았다기보다는 이제 그 측면에 의해서 시장이 경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조금 더 냉정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 부분이 지난 주말 증시를 좀 흔들어 냈고요. 이로 인해서 혼조 양상에서 약세를 좀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 일본인데요. 지금 일본도 약간 동작이 지금 우리나라랑 좀 많이 비슷합니다. 많이 비슷한데 주가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키옥시아 홀딩스, 소프트뱅크 모두 다 조정폭이 좀 있는 상태고요. 한 2%, 3%대 조정폭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비덴, 무라타제약사 등등등이 모두 다 이제 하방 압력을 좀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조정에 좀 압박을 받고 있는 측면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서 지금 보면 반도체들이 대부분 조정을 받고 있는데 반도체가 왜 조정을 받고 있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맥락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장을 짓고 있고 새로운 팩토리를 지어서 물량 생산을 증대하려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그것이 순조롭게는 되겠죠? 설마 못 만들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격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가격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지 이제 그 함정에 서로 간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은 이 환율도 오늘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통 환율을 요즘 안 봐도 그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반등하고 있는 이 환율의 추이가 다소 민감할 수 있고요. 다소 민감할 수 있고 이 환율의 추이를 놓고 볼 때 우리 시장도 같이 연동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지수는 어찌어찌 상승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는 장중에 마이너스권까지 뒤집혔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찌어찌 상승해서 0.97 거진 1%의 상승 마감, 코스닥은 2%의 상승 마감했는데 내용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지수만 빨간색이지 내용은 아주 쌀데기가 없었고요. 개인 투자자들 1조 9천억, 외국인들 2조 8천억인데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만 먼저 짚어드리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이틀째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환율이 외국인이 팔기 시작한 시점부터 해서 잘 내려오질 않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만 저점을 잠깐 찍었었고요. 이 얘기는 외국인들이 지금은 더 이상 주식을 사주지 않으니까 환율이 튀어 올라가는 조금 악습적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된다고 하면 증시가 자극될 요인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증시 변동성이 재확대될 가능성이 높게 보여진다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지난번 젠슨왕이 서울에 오셔서 네이버에서 미팅을 하셨었는데 결국 전략적 투자 소식을 하면서 AI 섹터와 네이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하나 코스닥이 사이드카가 재발동됐고요. 사이드카가 이제 재발동돼도 사실은 워낙 뉴스거리이긴 해야 되는데 이제 제일 밑에다 배치해도 될 정도로 뉴스가 아닙니다. 그냥 매일 있는 일이니까 그냥 넘어가야 될 정도 내용인데 여전히 비정상적인 증시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던진 2조 9천억이 좀 부담스럽고요. 외국인 투자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좀 던져내면서 앞서 매집했던 물량들을 모두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인 투자들은 누적 매수분이 다시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6,000 코스피로 따지면 6,600에서 6,800선 6,800선에 매집되어 있던 힘이 조금 빠져나간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빠져나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지지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지력 이탈은 시장 상승을 저해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 점 한번 주목해서 보셔야겠죠? 그래서 그 점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 지수는 6,800선을 상단 저항을 놓고 하단 지지력을 만들어 놓은 구간대가 바로 이 구간대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니까 바로 요 1번, 2번 영역이 그냥 깨져버렸습니다. 1번, 2번 영역이 그냥 깨져버린 상태가 됐고요.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요 빈 공간을 메꿀 만한 눈에 띄는 재료가 현재 존재하지 않다. 결국은 외국인들이 다시 주식을 사줘야 하는데 그런 백업적인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들 말고는 눈에 띄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 증시가 하향 이탈된 부분은 좀 부담스럽고, 종가 무렵에 어렵사리 반등을 했다고는 하지만 모양새는 썩 좋진 않는 게 현재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상대적으로 모양새를 보시면 코스닥은 이렇게 박스라인을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근데 이제 코스피를 보시면 밴드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는 장중에 마이너스권도 갔다 왔고 코스닥은 장중 마이너스권을 안 갔거든요. 근데 왜 이런 갭 차이가 발생되냐면, 앞서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좀 주도를 해줬던 장이었다고 하면 코스닥은 소외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소외받았던 게 지금 오히려 좀 득이 되는, 좀 웃지 못할 해프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지지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문제는 이후에 변동성이 아예 없었어요. 그 수렴 단계에 들어갔거든요. 이 수렴 단계가 매집이 좀 있는 수렴이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급등의 포인트라고 보는데, 여기서 행보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특별히 거래가 없으면 흔히 말해서 죽은 시장의 느낌이 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그 혹시 여러분 그 장 가보셔. 시장 이렇게 가시면 뭐 어디 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 동네에서 시장을 이렇게 가시면 상점들이 요렇게 있잖아요. 그럼 요렇게 골목이 하나 있죠. 그렇죠? 자, 상점들이 있는데 조금 늦은 시간, 뭐 야시장이 아닌 이상 좀 늦은 시간 가면 여기가 싹 다 닫혀 있죠. 그럼 그때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느낌이 안 좋죠? 무섭죠?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서 시장이 열린 낮에 가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활기차죠. 여기서 거래가 막 있어야 시장에 튀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술적으로만 분석하는 사람들은 지지력이 있다 표현을 하는데, 지지력은 있지만 거래가 없으면 언제든지 깰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는 위치다. 그래서 코스닥은 상승하긴 했지만 저도 코스닥 종목들을 주력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증시 자체의 체력은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게 현재 냉정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분석들 잘 안 해주겠죠. 여러분들 기분 나쁘실까봐. 그렇지만 저희는 있는 그대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슈퍼 위크데이입니다. 슈퍼 위크데이인데 진짜 재료가 너무너무 많아서 시장이 왜 행보하는지도 알 것 같긴 합니다. 일단 경제지표는 오늘부터 해서 내구재와 제조업 지수들이 있고요. 보통 이제 내구재와 제조업 지수들을 좀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앞서서 국제유가가 너무 급등을 해버려서 민감도가 좀 있고요. 고용보고서와 소비자 신뢰지수 역시 마찬가지인데, 얘네들을 뛰어넘는 지표가 바로 이제 기준금리 결정을 기다리고 있고요. 7월 29일 날. 그다음에 이게 끝나자마자 PC 가격 지수와 실업수당과 GDP와 PC가 기다리고 있고, 7월 말일 마지막 거래는 PMI와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여기서 기준금리가 변화되는 상태가 나올 확률이 높고,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완전히 치명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슈퍼 위크고, 과연 시장이 수긍하는 쪽의 흐름으로 갈런지, 다행히 이전에 전쟁 이슈를 한번 소각시키기 위해서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과연 소각이 잘 될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머리가 터질 주요 기업 실적이 깔려 있습니다. 7월 29일입니다. 메타, 퀄컴, 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암 뭐 하는 회사인 줄 아시죠?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고요. 그 다음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대기하고 있고, 7월 30일 아마존, 애플 대기고, 그 다음 삼성전자 실적 발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매출이 아닙니다.
매출은 대다수 잘 나올 겁니다. 매출이 만약에 서프라이즈하게 나쁘게 나왔다 하면 증시는 완전히 뒤도 돌아볼 거 없이 하락할 거고요. 그것도 크게 밀릴 거고요. 근데 그거는 거의 불가하고 매출은 전반적으로 괜찮을 건데, 역시나 뭘 봐야 되냐면 구글과 테슬라 때와 마찬가지로 얼마나 투자 대비 현금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조달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투자들은 현재 기업들이 조달 능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랬으면 주가가 올랐겠죠. 조달 능력이 아니라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얼만큼 현금을 보유하고 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빅테크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무제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달도 한계가 있습니다. 조달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달 능력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시장을 절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요. 시장을 아는 사람들은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 실적 발표에 얼마나 많은 잉여금을 깔고 있는지 여부가 아마 이번 시장의 중요한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하나는 CXMT 창신 메모리라고 하죠. CXMT인데 오늘 상장했고요. 첫날 500% 폭등했고 본토 시총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창신 메모리도 CXMT도 DDR5를 만듭니다, 여러분. 얘네들도 DDR5 메모리를 만들고요. 뭐 중국산 하지만 쓸 때 다 씁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중국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본적으로 이기는 기술력이 간단해요. 여러분 테슬라가 중국에서 그렇게 많은 전기차 업체들이 만들었지만 많이 다 망했고 지금 이제 경쟁하고 있는 게 BYD지 않습니까? BYD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한국에서도 보입니다. 한국에서도 보여요. 결국은 수십 개 기업을 띄워놓고 몇 개 죽는 거 어쩔 수 없이 버려버린 게 중국의 기본적인 정책이고 그 이면에는 가격 정책을 깔고 간단 말이죠. 그 지금 DDR5가 없어서 HBM이 없어서 공장 짓고 있죠. 근데 중국에서 저가로 이걸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럼 지금 공장을 이렇게 많이 지어놓으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 과잉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 잉여금에 대해서 신경들을 쓰고 있는 거고 CXMT를 누가 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지금 CXMT와 협상하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의 애플입니다. 이 창신 메모리가 미국의 블랙리스트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원활하지 못해서 그렇지 세계적인 기업인 애플이 CXMT와 협상 중이에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시할 일이 아니라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파생될 수 있는 일이 여러분들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있고 자금 조달 능력도 지금 하루아침에 대략 13조 보시면 되겠네요. 오늘만 10조 땡겼다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구글, 테슬라 매출은 있지만 투자 한도이 많아서 돈이 없어요. 현금이. 얘네는 생겼네요.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 잉여금을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지금 ETF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계속해서 변동성을 키우는 걸 컨트롤하는 건 좋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자연스러운 계곡물처럼 냅둬야 고이지 아니하고 물이 깨끗합니다. 계곡이 업자들이 많이 막고 의자 깔고 해서 이번 정부에서 많이 통제하고 교정했죠. 그러니까 물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계속 뭔가 놓으면 물은 지저분해지고 물이 고이고 시장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결과가 아직까지는 시장에 눈에 띄는 답변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장입니다. SK하이닉스가 3% 겨우겨우 올라와서 시장 방어에 성공했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SK스퀘어와 SK이터닉스가 하루아침에 거의 하한가를 지켜버리면서 다시 도루함이 타불이 돼버렸습니다. 결국은 제자리란 얘기고요. 이런 측면들 때문에
제가 매매를 짧게 가볍게만 대응하자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고 그 결과가 바로 이렇습니다. 저희 영상들 꾸준하게 보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특히나 그런 분들께서는 연락을 많이 주고 계시죠. 저희한테 뭐 가입하시라, 뭐 가입비 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여러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설명드렸던 종목군들도 역시나 답을 줬습니다. 파세코 16.15%, 마키나락스 16.49% 수익 지켜줬고요. 셀트리온 1.73, MGN솔루션 7.2%로 원하는 수익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 무거운 주식이 아니라 가벼운 주식으로 언제든지 얼마든지 수익이 낼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증명이 됐고요. 오늘 역시 가벼운 종목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센스고요. 16,500원, 12,700원 이탈 시간심 제외, 2만원 돌파시 추가 상승 기대, 마음AI입니다. 8,800원, 7,000원 이탈 시간심 제외, 11,000원 돌파시 추가 상승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인앤컴퍼니 4,500원, 3,600원 이탈시 간심 제외, 5,900원 돌파시 추가 상승 기대, 폴라리스 AI 4,700원, 3,350원 이탈 시간심 제외, 6,000 돌파시 추가 상승 기대, 파인텍 1880원, 1490원 이탈 시간심 제외, 2400원 돌파시 추가 상승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섹터만 두 개를 붙여놨죠. 아직까지 네이버에 투자 관련 이슈가 남아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대해보고 있고요. 역시 종목은 길게 볼 생각은 단 1도 없다. 수익이 나면 빠르게 먹고 도망가자의 전략으로 이번 주도 응수할 생각입니다. 범을 피하니 이리가 앞을 막는다란 오늘 한 줄 평입니다. 전쟁 이슈를 하나 치우고 또 하나 보자고 했더니 저가 공세로 나서는 중국의 창신 CXMT가 등장하네요. 과연 이 반도체 AI 시장 어떻게 판도가 변할지 우리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프로였습니다.